일단은 제가 5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제일 첫 번째는 IoT 코어 이미지를 빌드하고 플래싱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디벨롭먼트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드라이버를 디버깅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올조인이라는 IoT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있는데 이 올조인을 베이스로 해서 이 IoT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앱에 대해서 저희가 시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올조인 이그젬플에서 코타나 기능을 더 추가해서 코타나 기능을 활용해서 이 올조인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그런 과정을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하드웨어는 일단 라즈베리파이에 LED를 켜고 끌 수 있는 이제 지표 핀을 연결해서 구성한 이런 간단한 하드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그 ADK라는 Assessment and Development Kit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추가로 코어 OS 패키지를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이 코어 OS 패키지에는 라즈베리파이나 드래곤보드, 그다음 미노보드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OS 패키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코어 OS 패키지는 MSDN 서브스크립션이 있어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ADK는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툴이 설치가 되면 저희가 부르기를 위키드라는 위키드라는 툴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는 이제 그 이미지를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걸 진행할 거라서 밑에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MS 패키지, 좀 전에 보여드린 MS 패키지를 베이스로 이미지를 생성할 거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윈도우 이미지 베이스의 옵션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라즈베리파이 2용 BSP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에는 OEM들이 생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타입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 타입들의 이미지 타입을 정의하기 위한 OEM 인풋 파일이 있습니다. 그 인풋 파일들의 리스트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 또는 실제로 이미지가 로딩되는 타임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IoT 코어에서 부팅될 때 디폴트로 뜨는 앱들 같은 그런 것들을 지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완료하시고 크레이트를 생성하시면 다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두 가지 프로덕션 이미지와 리테일 이미지 두 가지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OEM 컨피그레이션에서 프로덕션 이미지와 리테일 이미지 두 가지에 대한 OEM 인풋 파일이 정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보이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디바이스가 아니고 테스트용 디바이스를 빌드할 예정이기 때문에 프로덕션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랭귀지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이 저장될 폴더를 지정하시고 이 빌드를 클릭하시면 빌드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미지를 만들어지는 과정은 되게 심플하고요. 이 과정은 대략 그 PC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 대략 10분 정도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FFmpeg 파일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접 OEM 분들이 이제 이미지를 만드실 때 보면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드라이버라든가 또는 서비스 이런 패키지들을 추가하실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OEM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따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직접 만드신 패키지 이름과 이 패키지 이름에 상응하는 피처 아이디를 선언하시고 이렇게 선언된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좀 전에 말씀드린 OEM 인풋 파일에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의하신 피처를 이네이블 시키시면 빌드 타임에 원하시는 그 패키지들이 추가돼서 빌드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그 빌드된 이미지를 다운로드 디바이스에 플래싱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가시면 최신 이미지와 이런 그 이미지를 플래싱할 수 있는 툴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이 두 가지 툴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툴은 IoT 헬퍼, 이미지 헬퍼라는 툴인데요. 여기서는 이 마이크로 SD 카드를 그 PC에 인설트하시고 그 빌드된 FFU 파일, 풀 이미지 파일이나 또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직접 명시하시면 플래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추가적으로 따로 IoT 대시보드 툴이라는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는 라이브 상에서 최신 이미지를 저희 서버에서 직접 받아서 바로 플래싱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마이크로 SD 카드에 이미지를 심으시면 이 슬롯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HDMI 출력을 입력하시고 이서넷 사신 다음에 파워를 넣으시면 부팅이 되게 됩니다. 여기 와이파이 동글을 필요에 따라서는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와이파이 동글은 모든 동글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지원되는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레퍼런스에 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디벨롭먼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저희들이 윈도우즈 8부터 원코어를 지향하고 있고 엑스박스나 뭐 PC, 태블릿, 폰, IoT까지 드라이버 개발 모델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지금 적혀있는 리스트라든가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을 참고하셔서 개발하시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많은 샘플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 샘플들을 활용하시면 쉽게 개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사실은 실제로 드라이버를 개발한다기보다는 GPIO를 컨트롤하는 커널 모드 드라이버 샘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이 과정에서 파워쉘이라는 툴을 쓰게 되는데 이 파워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디바이스에 리모트로 접속해서 어떤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는 툴이고요. 그래서 루트로 실행하신 다음에 리모트 커넥션을 이네이블 시키시고 그다음에 이 디바이스 라즈베리 파이 디바이스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 트러스티드 호스트 리스트에 추가를 하시면 이제 세션을 여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 세션이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접속하시게 되는데 이때 시큐어쉘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디폴트 계정입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디폴트 패스워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저 두 가지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온 하시면 이렇게 타겟에 리모트로 접근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파일들을 타겟으로 카피하거나 또는 가지고 오거나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파일 쉐어링 기능을 디폴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 뒤에 C 드라이브 히든을 패스를 지정하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접근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관리자 계정과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 샘플을 가지고 그 개발되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볼 텐데요. 일단 이 GitHub에 가시면 저희들 샘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샘플 다운받으시고 이 샘플 밑에 보시면 드라이버 샘플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아래에 보면 GPIO KMDF 데모라는 이 KMDF 드라이버의 샘플 예제가 있습니다. 이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여시고 플랫폼 설정은 지금 라즈베리 파이용이기 때문에 ARM으로 바꾸시고 빌드를 하시면 최종적으로 sys 파일과 드라이버 파일과 설치 파일인 IF 파일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샘플 예제에서는 API 테이블을 이제 수정이 필요해서 어떤 API 테이블을 필요로 하는데 이 API 테이블 역시 지금 저희 샘플에 제공되고 있고요. 라즈베리 파이용 2는 rpi2.asl로 되어 있고 asl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컴파일하시면 API table.dat라는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API 테이블은 DSDT라는 전체적인 API 테이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추가적으로 테스트용 목적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로딩될 때 저 파일이 사용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샘플들을 다 빌드하시면 GPIO KMDF 데모 설치 파일과 드라이버 파일 그 다음에 API 테이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면 이걸 설치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 세 가지 파일을 좀 전에 보여드린 파일 쉐어링 기능을 이용해서 윈도우 시스템 32 디렉토리 밑으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쉘에서 defcon 명령을 통해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한 이후에 리셋을 하시면 이 드라이버 설치가 실제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설치된 드라이버 파일을 확인하는 방법은 defcon status 명령을 통해서 HPI의 GPOT 0001 이게 저 GPOT 0001이라는 이 GPIO 값은 이전에 그 정의된 HPI 테이블에 저희가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KMDF 데모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다는 명령이 뜨게 되고요. 그 샘플 안에 보시면 그 블링키 앱이라는 실행 파일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실행 파일은 커널 드라이버를 오픈해서 그 커널 드라이버의 IO 컨트롤 콜을 통해서 이 특정 GPIO 폰을 하이 또는 로우로 설정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고요. 그래서 이 앱을 그 타겟으로 라즈베리 파이로 복사하셔서 실제 이 기능이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데모를 할 때 같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드라이버를 디버깅하기 위해서 윈디비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매니지드 앱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많이 활용하시고 드라이버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윈디비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경우에는 윈디비지를 연결하기 위한 디버깅으로 현재는 시리얼만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USB to 시리얼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활용한 건 에듀잇 프로이트에서 나온 시리얼 케이블이고요. 한 8,000원 정도에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타겟 보드에 연결하시고 PC에 연결하시면 이 USB 드라이버가 컴포트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 컴포트를 이용해서 이 윈디비지를 실행하게 됩니다. 윈디비지 명령을 보시면 간단하고요. 포트 넘버와 속도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속도는 라즈베리 파이가 이 속도로 하드 코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윈디비지가 러닝되는 상태에서 웨이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쉘로 라즈베리 파이 디바이스에 연결한 다음에 시리얼 디버그를 이런 명령을 통해서 부트 컨피그레이션 데이터 블록을 수정함으로써 윈디비지에 붙을 수 있는 환경을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이 설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리셋을 쳐야 되고요. 그래서 리셋을 실행하시면 라즈베리 파이 2 디바이스가 윈디비지에 연결되어서 디버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일단 윈디비지에 붙으면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버깅을 하려고 하는 것은 KMDF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일단 윈디비지를 브레이크를 걸고 해당 심볼, 그러니까 KMDF 샘플의 디버깅 파일인 KMDF demo.pdb 파일이 있는 패스에 심볼 패스를 걸어주고요. 심볼 패스와 더불어 소스 패스도 걸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커널 드라이버를 디버깅할 수 있는 환경이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커널 드라이버에서 어떤 심볼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커맨드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확인할 콜은 어플리케이션이 KMDF 드라이버의 특정 I/O 콜이 일어날 때를 잡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KMDF 드라이버의 I/O 컨트롤 심볼을 찾고 이렇게 찾아진 심볼을 가지고 이 on device I/O 컨트롤이라는 API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행을 다시 하게 됩니다. G는 실행을 다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기 위한 준비 환경이 끝난 거고요. 그래서 파워쉘을 통해서 블링크 앱을 실행시키고 GPI 5번을 로우로 설정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커널 드라이버를 오픈할 것이고 오픈된 커널 드라이버를 통해서 I/O 컨트롤 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이렇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윈디비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디버깅 커맨드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매니지드 비주얼 스튜디오나 아니면은 라우터 바악을 이용해서 디버깅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디버깅을 하신다라든가 뭐 레지스트리 또는 베리어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라이브 베리파이어라는 툴이 있는데 이 툴은 드라이버나 또는 서비스가 특정한 의도하지 않은 나쁜 의도의 어떤 펑션 콜이 일어나거나 어떤 불법적인 그런 액션이 일어날 때 그걸 디텍션해서 버그 체크 콜이라는 콜을 통해서 시스템을 크래시를 강제로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잠재적인 문제들이 미리 걸러져서 초기에 어떤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드라이브 베리파이어는 대체적으로 메모리 관련된 이슈들을 잘 잡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래시가 났을 때 이 크래시된 덤프 파일을 로컬에 저장할 수 있는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덤퍼가 났을 때 그 덤프를 사후적으로 윈디비지를 이용해서 분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트레이싱을 위해서 저희가 ETW라고 WPP라는 두 가지 툴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아마 디버깅을 많이 해보시면서 프린트아웃을 많이 쓰셨을 텐데 프린트아웃을 많이 쓰게 되면 여러 가지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쳐서 개발이나 여러 가지 디버깅이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윈도우에서는 이 필요한 실제 데이터들만 중요한 데이터들만 바이너리 데이터로 로깅을 하고 그 이외의 데이터들은 따로 보관하면서 이 저장된 바이너리 데이터들을 다시 따로 저장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휴먼 리더블한 포맷으로 다시 메시지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WPP 로깅일 경우에는 TMF라는 그 파일을 통해서 그 원래 메시지를 복구해내고 ETW의 경우에는 manifest라는 파일에 저장된 그런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원래 메시지를 복구해내게 됩니다. 그 윈디비지 연결해서 브레이크포인트 걸리고 여러 가지 디버깅 할 수 있는 것들을 데모를 할 예정입니다. 발표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대부분의 커맨드는 이미 다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윈디비지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예, 연결됐네요. 예, 부팅이 됐습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MDF 드라이브에 대한 심볼 패스를 지정을 하고요. 다음에 소스 패스도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심볼을 로딩을 하시고
시간 관계상 브레이크 포인트를 바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걸렸고요. 오 번 지표에 핀, 예.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디버깅 하실 수도 있고, 변수들을 보신다라든가, 콜 스택, 프로세서 리스트라든가, 아니면 레지스터 정보, 뭐 여러 가지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클리어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21분 남은 관계로 남은 세션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세션은 올친 얼라이언스라는 그 컨sortium에서 스폰서링하고 있는 올조인이라는 오픈 소스 기반의 IoT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 올조인 베이스로 앱과 서비스를 구현할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올조인의 구조를 간략하게 보시면 이 디바이스의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듀서와 이 디바이스의 기능을 사용하는 컨슈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컨슈머와 프로듀서는 올조인 버스라는 가상의 버스상에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조인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이외에도 올조인 스튜디오라는 익스텐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 올조인에서는 이 디바이스의 기능을 정의하기 위해서 인트로스펙션 XML이라는 설정 파일을 활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트로스펙션 XML은 시그널과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프로듀서를 구현하는 과정이고요. 인트로스펙션 XML 예제를 보시면 org alljoin example my light라는 인터페이스 이름을 제가 임의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전이라는 프로퍼티를 정의했고 LED를 켜고 끄기 위한 turn on, turn off 메소드를 두 가지를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가 끝난 다음에 alljoin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alljoin 프로젝트는 좀 전에 말씀드린 alljoin 스튜디오 익스텐션을 설치하셔야 이게 보이게 됩니다. 이 alljoin 프로젝트를 오픈하시게 되면 introspection XML 파일을 로딩하라는 명령이 뜨게 되고요. 직접 파일을 지정해서 하실 수도 있고 네트워크 상에서 advertise 되는 introspection XML을 직접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직접 라이트한 것들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 완료하게 되면 제가 정의한 my light 인터페이스에 대한 런타임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 런타임은 컨슈머와 프로듀서를 생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현들이 대부분 다 돼 있고요. 저희 개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런타임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특정 클래스들을 임플리멘테이션 하거나 또는 콜백 핸들러 같은 것들을 구현해서 이 프레임워크 상에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프로듀서의 경우에는 my light 서비스 이 인터페이스는 저 런타임의 인트로스펙션에서 정의가 되고 런타임에 자동적으로 생성된 코드이고요. 이 my light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서비스 클래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my light 서비스에는 뭐가 정의되어 있냐면 컨슈머에서 turn on 또는 off의 메소드 콜이 일어났을 때 올조인 메소드 콜이 일어났을 때 최종적으로 그 콜이 프로듀서에서 콜백으로 나타나는 함수고요. 그래서 라이트 서비스 클래스에서 예를 들면 turn on async라는 콜을
이렇게 예제로 제가 적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턴온 어싱크는 컨슈머에서 LED 턴온이라는 메서드 콜을 했을 때 발생하는 콜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LED를 켜는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턴 오프와 버전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라이트 서비스 클래스가 구현이 되면 이 라이트 서비스 클래스를 이 프로듀서의 서비스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듀서를 스타트하게 되면 이 프로듀서의 구현은 끝난 게 되고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툴에 보시면 태스크바에 All Join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 클릭하시면 인터페이스 All Join 인터페이스를 애드 리무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걸 클릭하시면 여기 네트워크 상에 애드버타이즈 되는 리스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ll Join 프로듀서가 이미 디플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상에서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뜬다면 프로듀서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컨슈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슈머는 프로듀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은 여기서는 myLight consumer라는 인스턴스를 객체를 얻어서 그 객체를 가지고 어떤 그 all join 메서드 콜을 컨슈머 콜을 하게 돼 있고요. 이 객체를 넣기 위해서는 myLight watcher라는 런타임에서 제공되는 자동 생성된 이 클래스의 added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하시면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y watcher add라는 함수를 제가 구현을 추가를 했고요. 여기 구현해서 보시면 컨슈머의 all join 세션 조인을 콜하고 여기서 리턴되는 값에 이 컨슈머가 리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슈머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경우에 all join 메서드 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라이트 컨슈머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됐고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버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on, 하나는 off용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턴온 클릭이라는 이벤트 콜에서 컨슈머용 턴온 메서드 콜을 하는 구현을 추가하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턴온 라이트라는 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저장해둔 마이 컨슈머의 턴온 어싱크라는 콜을 통해서 all join 네트워크 상에서 메서드 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컨슈머 구현이 끝난 거고요. 마찬가지로 턴 온뿐만 아니라 턴 오프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13분 남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MS에서는 all join 뿐만 아니고 non all join 디바이스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시스템 브릿지라는 DSB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ZB라든가 Z웨이브 뭐 여러 가지 다른 홈 네트워크 IoT 솔루션들을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데모는 뒤에 코타나에서 같이 할 거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내추럴 랭귀지 인터페이스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코타나, 스피치 API, 그 다음에 프로젝트 옥스포드, 좀 전 세션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고요. 코타나나 스피치는 주로 이제 음성 인식 기반이고요. 프로젝트 옥스포드의 경우에는 스피치뿐만 아니고 페이스나 이모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머신러닝 베이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Azure 서브스크립션이 필요한 거고요. 차이를 보시면 클라우드 코타나나 스피치 같은 경우에나 프로젝트 다 클라우드 베이스로 동작을 하고 있고 스피치 API는 로컬에서도 동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타나는 지금 IoT 코어에서는 지원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스피치 API는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사실 컨슈머 앱의 코타나 인터그레이션을 통해서 코타나 입력을 통한 디바이스 제어를 위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코타나는 이제 그 커맨드들, 음성 입력에 대한 커맨드를 정의하기 위해서 보이스 커맨드 데피니션이라는 규격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VCD 규격을 기술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네임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네임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커맨드에는 어떤 형태의 명령이 입력될 것인지를 listen for라는 엘리먼트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각각에 대한 설명보다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설명드리자면 턴으로 시작하는 이 명령 앞 또는 뒤에 어플리케이션 네임, 톤이라는 앱 네임이 불려져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옵션은 제가 프레이즈 리스트로 구분해서 on이나 off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램프, 벌브는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와도 동일한 명령으로 인식하도록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톤이 turn on light 또는 톤이 turn on bulb 다 똑같은 명령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밑에 보시면 또 다른 제가 구문을 하나 더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내추럴한 표현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ask to turn on light. 좀 더 내추럴하죠.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VCD 디스크립션을 코타나라가 인식할 수 있게 로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은 이 어플리케이션의 onLaunch라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는데 이 핸들러 상에서 보이스 커맨드 이니션 매니저를 통해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게 되면 코타나 통해서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입력된 커맨드가 코타나가 인식을 했을 때는 on activate라는 콜백을 통해서 그 커맨드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음성 인식인지를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된 음성 인식의 커맨드가 뭔지 저희가 아까 VCD에 정의했죠. 컨트롤 라이트 그리고 옵션으로 on 또는 off를 제가 정의를 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이 컨텍스트를 인식을 하고 해당되는 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turn on일 경우에는 이제 컨슈머에서 all join으로 LED를 turn on 하라는 커맨드를 쏘게 되겠죠.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